네, 안녕하세요. 모듈 연구소 내 AI 혁신학교 아이패드 교장을 맡고 있는 이지석입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AI 교육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 마크 어디서 한 번쯤 보신 것 같죠? 아마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있다면은 요거 한 번씩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앱은 바로 페이스 앱이라는 앱입니다. 최근에 이미지 관련해서는 거의 1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앱인데요. 이 앱이 유명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사진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것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나이 든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내 얼굴을 이성의 얼굴로 바꿔주는 사례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어내서 많은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많이 찍어서 SNS 등에 굉장히 많이 배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앱인데요. 제가 한번 희생을 해봤습니다. 아이필 교장 이지석 이렇게 여기 찍혀있는 사진을 페이스 앱으로 돌리면은 네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여자로 바꿔주죠.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고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었죠. 여기도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쓰였었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공지능 기술들이 벌써 우리 앞에 많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아티스틱 스타일, 저희가 스타일 트랜스퍼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한 번쯤 많이 보셨죠? 어떤 사진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반고 그림이다. 그러면은 이 그림 스타일대로 내 사진을 바꿔주는 것. 이게 뭐 풍경일 수도 있고 내 사진을 렘브란트풍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그런 아티스트 스타일이 벌써 5년 전입니다. 2015년 8월에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상용화했던 프리즈마가 나왔던 게 바로 1년도 안 돼 2016년 6월이었죠. 네, 지금 말을 얼룩말 등으로 바꿔주는 이런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예, 똑같은 말 영상을 가지고 하나는 기존의 말, 하나는 얼룩말로 바꿔줘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나온 게 2017년 4월이었는데 딥페이크,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주는 딥페이크가 나온 게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웹툰을 많이 보실 건데요. 웹툰을 보면은 아마 작가 누구, 채색 누구, 도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죠. 보통은 작가들만 기억을 하는데요. 작가들이 스케치를 하면은 채색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채색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가이드만,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가이드만 해놓으면은 오른쪽처럼 자동으로 채색을 해주는 이미지 컬러링 기술이 나온 게 2017년 1월이었고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주인공이 사실은 굉장히 다 같은 옷들을 입고 있죠. 주인공이 같은 옷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만 잘 칠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채색이 다 편하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나온 게 바로 2017년 6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업그레이드된 기술들이 나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틱톡에서 망가 필터를 내놓았는데요. 어떤 필터들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 기존에 사진이 있으면 예, 이런 2D 이미지들로 바꿔주는 망가 필터를 내놨습니다. 저희들은 장난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차원의 벽을 넘었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차원으로 이렇게 인물들을 표현을 해줬었죠. 네. 이게 벌써 지난달입니다. 너무 빠르게 인공지능 기술들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른 인공지능 기술들의 발전이 도대체 다른 분야보다 빠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거 바로 공유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곳, 구글, 뭐 학문적으로는 MIT나 스탠포드의 유명한 대학들,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라 스탠포드의 수업이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스탠포드의 수업을 가지고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수업들이 뭐 코세라나 유다시티 이런 데도 많이 퍼져 있고 논문들은 예전에 이제 돈을 내야만 볼 수 있었던 저널, IEEE 저널 이런 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아카이브라는 공유된 논문 저널 플랫폼에다가 논문을 올리고 있고 예전 같으면은 저희가 어떤 논문을 보고 최신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논문을 보고 처음부터 다 수학적으로 풀어내서 구현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논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GitHub나 뭐 이런 곳에 본인들의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소스 코드를 다 같이 공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풀어나가서 다시 거기까지 가는데 엄청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돌려보고 이해를 한 뒤에 거기에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바꿔보면은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사실은 학문이라는 게 계속 쌓여져 있던 데에서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걸 반복하는 거는 상당히 좀 불필요한 일이겠죠. 근데 지금까지 학문들은 그렇지 못했었는데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이런 공유 문화에 굉장히 기반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 공유 문화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정말 빨리 발전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공유 문화가 널리 퍼지고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라는 게 있죠. 경쟁의 끝판왕, 대학 입시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있어서 공유 문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너 공부 어디까지 했어? 라고 하면은 막 밤새고 와놓고서는 나 하나도 안 했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게 경쟁 때문이죠. 내가 이 친구보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슬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탠포드에서 인공지능 강좌를 실제 학생들에게 하는 걸 녹화한 걸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다른 학교에 가서 인공지능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물리적인 수업 또는 좋은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것도 큰 메리트가 있지만 내가 여건이 안 되는 상황 하에서 충분히 좋은 강의들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목표가 취업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취업을 해서 취업해서도 또다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제가 있는 모두의 연구소입니다. 예, 모두의 연구소는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연구실을 만들 수 있고 재미있어 보이는 연구실을 찾았다면 누구나 연구실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 모여서 함께 연구하는 세상에 없던 단 하나의 열린 연구소입니다. 아마 제 얼굴 사진 때문에 여기가 좀 가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돈을 받으면서 하는 연구가 아니고 이 연구를 돈을 내면서 하네. 그걸 왜 하겠어?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두의 연구소의 연구실이 60개가 넘어가고 연구원은 5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이들을 이끄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열정이고요. 생각보다 처음에 연구소 또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열정이 없으신 분을 찾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다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구,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시면서 그런 열정이 많이 사라지시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본인들의 열정을 다시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함, 무엇보다도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두의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생입니다. 모두의 연구소는 이제 경쟁이 아닌 상생의 힘을 믿습니다. 라는 게 저희가 슬로건인데요. 이 상생이라는 게 이게 잘 안 와닿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모두의 연구소를 아마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오셔서 어떤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돈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서스럼 없이 제 상대방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이유는 모두의 연구소에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처음 오셨을 때도 많은 분들이 무료로, 무제한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생의 문화가 있는 곳이 모두의 연구소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식을 얻고 배워서 꾸준히 공부해서 또 다른 분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모두연이 하는 일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는 랩이라는 연구실이 있고요. 연구실을 만든 이유는 사실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연구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연구를 하지 않고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랩이 스터디가 돼서 그럼 그렇게 두면 안 되겠다. 스터디를 공부를 하는 곳은 또 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스터디를 하는 플립스쿨을 만들었습니다. 플립스쿨은 옆에 요 위에 써있지만 플립드 러닝을 기반으로 합니다. 플립드 러닝이라는 거는 러닝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에서 효과가 가장 안 좋은 게 강사가 직접 가르치는 것. 그럼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뭐냐? 학생이 반대로 가르쳐 보는 것. 그리고 직접 해보는 것.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러닝 바이 두잉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지식의 습득이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그런 기반으로 스터디를 만들었고요. 그걸 저희가 플립드 러닝 기반이어서 플립스쿨이라는 플립스쿨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과정들이 직접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만드셔서 그분들이 직접 퍼실리테이터, 어떤 강사가 아니고 렉처러가 아니고 퍼실리테이터, 조력자가 돼서 이 강의를 서로 함께 공부를 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5개 과정으로 시작된 플립스쿨이 지금 35개 정도의 과정이 있고요. 이 외에도 AI 컬리지라는 걸 진행했었습니다. 원래는 이름은 딥러닝 컬리지로 시작했었는데 이게 더 발전이 되면서 AI 컬리지로 발전을 했었고요. 6개의 회사에서 직접 풀어야 될 프로젝트 문제들을 제안을 해주시고 학생들이 모여서 6개월 동안 AI 컬리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AI 컬리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쓰면서가 아닌 돈을 벌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갭이어 프로그램인 미니모라는 것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모두의 연구소니까 연구도 하겠죠. 모두의 연구소에는 리서치 2.0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사실 인공지능을 회사에서 하고 싶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인프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기가 되게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잘 이끌어 나가야 될지 끌어줄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심지어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인공계열이 아닌 IT나 이런 쪽 기업이 아닌 경우는 인공지능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두의 연구소에 간단한 프로젝트들을 제공해 줍니다. 제공해준 프로젝트들을 모두의 연구소에서 이 연구 같이 하실 분 해가지고 연구를 잘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게 리서치 2.0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연 소개를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교육 문화라는 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는 언제 어디서나 있는 AI 교육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 문화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교육기관들은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AI 교육을 받을 수 있으려면 사실 비용 효율적이 돼야 되겠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명이 10명을 관리하고 서울대학교가 한 명이 8명, 모두의 연구소가 한 명이 지금 33명 정도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완전히 정확하진 않을 건데 약 이런 비율로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대 33도 모두의 연구소가 하고 있는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거를 1대 100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AI 교육에는 일단 가장 큰 문제인데요. 좋은 강사님은 6개월짜리 수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교육을 하는데 핵심만 찝어내서 3일쌤이나 아니면 1개월 단기 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수많은 개발자 분들이 또는 수많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분들이 1개월 며칠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좋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몇 달 이상의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 몇 달 동안을 맡아서 쭉 강의를 해주실 만한 인공지능 강사님을 수도권에서조차도 구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인력에 대한 니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겠죠. 굉장히 바쁘게.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하겠죠. 서울, 경기, 수도권이 아닌 이상 정말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긴 시간 동안 이 수업을 온전히 맡아서 진행해 주세요라고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봐라라고 하면은 스스로 학습을 할 때는 또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정말 넓은 영역입니다. 인공지능 안에 지금 저희 머신러닝도 있고 그 안에서 딥러닝을 많이 하지만 정말 넓은 영역이고 딥러닝 안에도 영상을 아까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영상 처리가 있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있고 위에 보이는 넷플릭스와 같은 추천 시스템도 있고 옆에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자연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어 처리 안에서도 텍스트를 말로 바꿔주는 TTS라든지 또 반대로 말을 텍스트로 바꿔준다든지 너무 많은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게 나에게 맞는지 잘 몰라요. 학생들이.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그 딥러닝이라는 주제로 서점 사이트에서 쳐서 책을 뽑아온 건데요.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들로 많이 공부를 시작하세요. 스터디도 이런 책들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실전 문제들을 막상 현실 개발자가 돼서 봤더니 실전 문제들을 잘 못 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는데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여기 보이는 IFEL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AIFFEL, 저희는 IFEL이라고 있고요. 네, 아까 세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강사가 없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초반에 찾아낼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전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야 하루하루 맨날 풀어야 되는 과정들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낸 과정이 저희 프로젝트 아이패드였습니다. 일단 학습 노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뭔가 주구장창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저희의 아이패드를 학습을 하고 있냐면은 저희 온라인 LMS, 그러니까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보통 부르죠. 교육 쪽에서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트에서 본인이 진행 중인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익스플로레이션 8번 카메라 스티커 앱 만들기 첫걸음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1을 보면 카메라 스티커 앱 만들기 첫걸음 어떻게 만들까 그리고 사진을 준비하자 얼굴 랜드마크 스티커 적용하기 이렇게 과정별로 어떻게 보면 기술 블로그 같은 잘 써져 있는 기술 블로그를 보고 하나하나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요 하나의 과정을 다 배우고 나면은 아래에 이제 8-6에 보면 실전 프로젝트에서 고양이 수염 스티커 만들기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거를 오늘 하루에 학습한 거를 새로운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어내봐.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를 다 짜봐. 라고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실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프로젝트를 당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래밍은 어디서 할까요? 프로그래밍은 저희가 페이지 내에서 바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페이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바로 답변을 볼 수 있고 물론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노드로 하면은 너무 프로그램들이 끊어지니까 이제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고 GitHub를 통해서 이제 코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GitHub 코드를 저희가 채점해서 평가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GitHub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개발자가 되면은 나중에 협업할 때 GitHub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많이 코드를 올리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들을 학습을 할까요? 저희는 일단 전반기 과정, 익스플로어라는 전반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를 통한 기초 다지기인데요. 오른쪽을 먼저 보면 저희가 펀더멘탈 스테이지가 있고 왼쪽을 보면 익스플로레이션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펀더멘탈스라는 거는 기본이라는 뜻이죠.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거는 탐험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강화학습을 해보신 분들은 이 단어가 좀 익숙해지실 건데요. 이 두 개의 과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펀더멘탈 스테이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익스플로레이션, 탐험하는 과정들은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건데요. 익스플로레이션 스테이지는 저희가 실제로 딥러닝을 배우지 않더라도 무작정 일단 이 코드를 한번 돌려봐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탐험해서 내가 어떤 게 내 취향에 맞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떤 분야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전거를 가르칠 때 아이에게 자전거 가르칠 때 이게 스프라켓이고 이게 체인이고 이게 페달이니까 이 페달이 이렇게 돌면은 힘이 이렇게 돌아가서 자전거의 바퀴가 굴러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사실은 그냥 한번 밟아봐. 대신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손 안 놓을게. 밟아봐. 내가 탈 수 있게 도와줄게. 그 과정이 익스플로레이션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보시면 이거를 오자마자 한다고? 라고 해서 되게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 다 따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드리듯이 코드를 이미 만들어 두고 그 안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죠. 이거 도대체 무슨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걸까? 이거 좀 개선하려면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게
펀더멘탈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그래밍, 뭐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기초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고요. 이런 데서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제 고잉 디퍼 스테이지로 가서 지금 이제 컴퓨터 비전 트랙, 자연어 처리 트랙에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들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해커톤 방식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팀으로 같이 하고요. 교내 캐글 대회도 열어보고 저희가 관심 연구를 찾는 해커톤도 열고 그 관심 연구를 찾으면은 3개월 동안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그 러닝 피라미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러닝 피라미드의 제일 아래가 Teach Others Practical Doing Discussion이에요. 토론하거나 직접 하거나 서로 가르치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이 아이펠 학생들도 잘 익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이펠 자체 내부적인 플립스쿨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플립스쿨이 다 학문적인 공부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5개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로 글로 배우는 스타트업. 사실 인공지능을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IT 대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스타트업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곳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도 하고 당연히 딥러닝 기초 다지기도 진행을 하고 코딩 마스터라는 코딩 자체를 익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문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단순히 어떤 나와 있는 툴을 사용하는 그런 단순한 테크니션이 될 거냐 아니면 정말 연구를 통해서 더 나은 거를 만들어가는 엔지니어가 될 거냐 리서처가 될 거냐는 논문을 잘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핵심 논문 12편을 선정해서 논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 논문들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논문을 보는 것 자체를 익숙해지게 만드는 페이퍼 부트캠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매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매주 마지막 시간에는 나만의 컨텐츠 플립스쿨이어서 본인의 기술 컨텐츠 또 꼭 반드시 기술은 아니어도 되지만 기술 관련 컨텐츠들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본인이 한 공부를 정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펠 강남이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을 하듯이 아이펠 강남도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웹 기반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으로 전환하는데 큰 문제 없이 매우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슬랙이라는 툴을 통해서 매우 활발하게 대신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공부를 하다가 다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서로 자체 스터디를 결성해서 저녁에 스터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이펠 졸업 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미니모라는 저희의 이제 갭이어 또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연구를 잘하시는 분들께는 리서치 2000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수가 있고요. 또는 아이펠이라는 과정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이펠 졸업생들이 아이펠 코치, 퍼실리테이터가 되어보는 것. 그래서 내가 했던 과정들을 내가 다시 선배가 되어서 도와줘 보는 것. 그리고 이 아이펠은 굉장히 좋은 IT 대기업이나 굉장히 좋은 학생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컨텐츠를 크리에이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졸업 후에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AI 분야 취업 연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5년에 모디언의 와이파이 패스워드가 Save the Hell 조선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되게 굉장히 웃으시는데 정말입니다. 정말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Save the Hell 조선입니다. 그 당시에 헬 조선이라는 말이 정말 참 유행을 했었어요. 참 다 힘들었던 시절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연구소도 2015년에 시작을 했는데 모두연구소가 헬조선을 행복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모두연구소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교육 쪽이니까 이 교육을 신분 상승의 도구로서의 교육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되도록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경쟁을 하고 있으면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1등을 하는 사람은 정말 한 명이고 2등, 3등, 4등, 5등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1등을 해도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행복한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육 안에서 행복하다고 말씀 주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2020년, 그러니까 올해의 모드연의 와이파이 패스워드는 from moodlabs import future입니다. 인공지능에서 많이 쓰죠. 많이 쓰는 문구예요. 프로그래밍 할 때 from 뭐뭐 import 뭐라는 거는 어디에서 뭐를 꺼내올게 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빗대서 모듈랩스, 모두의 연구소에서 미래를 임포트하자, 불러오자라는 의미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연구소는 경쟁이 아닌 상생의 힘을 믿고요. 이제 인공지능 혁신학교 아이패를 통해서 꼭 수도권이 아닌 지금 여기 대전 또는 다른 지방에서까지 인공지능 교육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연구소의 인공지능 혁신학교 아이패 교장 이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